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작년이랑 재작년 알라디너 선정으로 된 올해의 책 2권이랑 부커상을 받은 책 1권, 그리고 필리처상을 받은 책이랑 그 후속작 해가지고 총 5권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2년 전 2019년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앞부분 내용에 특권이 있기에 차별을 하는 것이고, 이 특권이 흔들릴 때 차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과 함께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권력이다, 이 말도 있는데 이중적으로 쓰여요. 권력을 가진 이가 싫다고 하는 것은 권력의 그 자체지만, 권력에 대응하는 이가 싫다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흔들리게 하는 발언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합니다. 이 차별은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관계에서 차별을 당할 수도 혹은 할 수도 있기에 더 많은 차별을 찾아야 한다는 저자의 말도 멋있고, 지금 현재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공정함이랑 정당함이 우선시하는 시대에 정말 딱 맞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과연 나는 나뿐만이 아닌 타인의 존엄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무의식적이라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잘 성찰해서 고치려고 하는 책임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비유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고 동글동글하게 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아서 수월하게 잘 읽히는 책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고 좋게 잘 봤습니다. 다음은 작년 2020년도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시선으로부터입니다. 도서관에 예약 걸어둔 게 와서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은 시선이란 인물이 죽은 지가 10년이 넘었고 그녀의 가족들은 시선의 당부에 따라서 제사를 안 지냈는데, 이번 10주년으로 딱 한 번만 제사를 하러 하와이에 갑니다. 그리고 제사상에는 하와이에서 기쁘거나 인상 깊었던 순간을 수집해 올리기로 하면서 시선의 기록들과 함께 시선의 가족 이야기가 담긴 소설입니다. 모기 사회를 책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는데, 이 시선이란 인물이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가장으로서 딸들에게 크게 되라 하고 아들에게는 낮출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뭔가 차별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딸과 아들에게 미세한 차이를 뒀다는 게 약간 의아했는데, 하지만 여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해서 남자도 똑같이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이 책의 주제가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 이야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각돼야 하는 건 여성분들이니까 아마 인물을 이렇게 설정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비롯해서 페미니즘을 뜻하는 소설들이 여성 차별을 남자들이 한 거니까 남자들이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여성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라, 그게 사회에 벗어난 틀이라고 해도 상관없으니 나 자신을 존중해라,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타인 보고 변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이런 뜻 위주여야 하는데, 가끔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열돼가지고 본질인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닌 남을 비판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퇴색된 경우가 생긴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부조리함을 겪었거나 혹은 알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디서 스스로를 매몰차게 보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로랑 격려를 주는 이런 소설은 앞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묻는다면 아마 차별이 없어지기 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9년 부커상을 받은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책도 여성 차별에 관한 이야기이자 유색 인종이랑 성취향에 따른 차별 등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일단 인물 정리만 하자면 1장에서는 엠마라는 사람이 메인 주인공이고, 그녀는 레즈비언이면서 유명한 연극가로서 다이오 메이의 마지막 여전사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엠마의 딸 야즈랑 친구인 도미니크, 이 3명이 1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도미니크의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도미니크 또한 레즈비언이고 자신의 여신인 은진가를 만나서 펼쳐지는 이야기로서, 은진가와 엠마는 같은 여성 평등을 추구하지만 다른 형태를 띠다 보니 도미니크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2장에서는 캐럴이 메인 주인공인데 딱 전형적인 밑에서부터 올라온 성공 스토리지만, 원래 익숙한 게 재미있는 것처럼 캐럴이라는 인물이 가장 최애 인물이고요. 그리고 캐럴의 엄마인 버미와 캐럴과 어렸을 때 잠깐 친구로 지낸 라티샤, 이 3명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3장은 셜리라는 인물 중심으로 셜리의 엄마 윈썸이랑 그리고 같은 직장 동료 교사인 퍼넬로피가 이 3장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4장은 메건이자 모건이라 하는 그녀와 그녀의 증조 할머니 해티, 해티의 엄마 그레이스까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건은 어렸을 때부터 치마랑 이 인형이 너무 싫고 성장하면서 가슴이 커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여자였습니다. 메건에게는 비비라고 인터넷 친구가 있었는데, 비비는 자신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여자인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이 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5장에서는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책 속에서 영화 문라이트가 엠마의 취향이라고 했으니까 만약 이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책도 재미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간략한 리뷰를 해보자면 책의 첫 인상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아마 다 공감이 되면서 읽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생각보다 초반 엠마라는 인물이 레즈비언의 딸이 있고 여성 평등을 주장하지만 확고한 여성 취향이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편하게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편협했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당연히 레즈비언이라고 해도 자식이 있을 수 있고 평등을 주장해도 개인의 취향이란 게 있잖아요. 그 취향이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니라면 그 어떤 취향이든 타인들이 뭔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공감하신다면 수많은 차별을 겪어왔기에 공감이 되신 거잖아요. 그동안 지독하게 많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으면서 여러모로 편협함을 깨주는 책이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 책이랑 시선으로부터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소설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은 2009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올리브 키터리지랑 그 후속작 다시 올리브입니다. 먼저 올리브 키터리지는 1월 달에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상태에서 읽으면 많이 별로의 책입니다. 이 책은 희망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위로라는 키워드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만약 지금 무언가 성취에 나아가고 싶을 때 읽기에는 좀 맞지가 않은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 세상이 그냥 다 짜증날 때 읽기엔 정말 적절한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은 올리브란 인물의 자신의 이야기이자 올리브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 참 다양한 관계가 나타나는데 가족, 연인, 친구, 사제 등 굉장히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주인공인 올리브는 변덕쟁이에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도 자신의 상처는 예민한 인물로 이 이기심이 공감도 가고요. 단편 모음집으로서 첫 편은 올리브의 남편 헨리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올리브의 시점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속작 다시 올리브에서 첫 번째 단편이 이 올리브가 새로운 관계를 맺은 인물의 시점으로 마지막 단편은 전작과 똑같이 올리브의 시점으로 끝맺히는데 이 전작은 외로움을 위로하는 이야기라면 이 후속작은 죽음에 관한 위로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순서대로 읽고 이왕이면 두 권 다 읽는 게 한 이야기의 마무리 같은 느낌이고요. 저는 후속작이 좀 더 좋았고 두 권 다 등장인물은 많지만 인물 개성이 세서 기억에 조금 잘 남습니다. 마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올리브랑 남편 헨리가 밥 먹고 돌아가는 길에 올리브가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헨리가 좀만 참으라고 해도 절대 못 참는다고 해서 급한 대로 병원을 갔었고 거기서 간호사에게 물어서 이제 큰 일을 해결하는데 간호사가 기다리더니 어제 같은 증상으로 한 분이 죽었다고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리 조심하면 나쁠 건 없으니까 남편에게 말하고 옷을 환자복 그 잘 벗겨지고 얇은 그 옷으로 갈아입고 입원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마약을 하는 어린 갱단의 습격을 받아서 올리브랑 남편이랑 의사랑 간호사랑 다 같이 그냥 손발 묶여서 인질이 됩니다. 너무 하루 만에 파란만장하지 않나요? 물론 이후에 되게 심각해졌는데 상황이 너무 우프더라고요. 둘이 막 나중에 싸우는데 올리브의 입장도 헨리의 입장도 둘 다 이해가고 여러모로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도전 욕구로 진취적인 상태에서 읽는 건 비추지만 살면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만 말하자면 세상이 짜증날 때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읽는다면 둘 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총 5권을 소개해봤는데 이 영상이 이 책들을 읽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